최근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면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드나 싶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 운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시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목포 연인의 슈퍼가 자치단체의 무심한 행정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등록이 오늘 오전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대회 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북한은 참가 결정을 미룬 채 우리 측에 애를 태웠습니다. 돌파구를 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참가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올림픽 개막 열흘 전에 엔트리 등록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경우 엔트리 등록이 마감됐지만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확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는 북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고는 북한의 대회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수영대회에 극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6월 말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수구 단일팀 구성이나 북한 예술단 공연 등은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세계수영대회 흥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입장권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각 부처별로 대회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경기를 많이 관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건에 안전사고 없도록.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광주에서만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광주의 한 시내 도로입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나 싶었던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노인 한 명의 몸이 치였습니다. 운전자 28살 백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백 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숨졌습니다. 운전자 백 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일에는 41살 김모 여인이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노인 80살 B 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좀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난해 광주에서 총 4명이 숨졌는데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경우 전에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개정된 특가법에 의해서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과적 차량들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데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탓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의 문형철 기자입니다. 길가에 멈춰선 대형 트레일러. 크레인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는 10톤짜리 무게추 4개에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까지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무려 78톤이 넘게 나갑니다. 허용치를 30톤 이상 초과한 과적 차량입니다. 또 다른 트레일러는 수십 톤의 화물을 실은 채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10톤짜리를 몇 개 실은 거요? 이렇게 과적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한 해 5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데다 노점상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상시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일단 차들이 안 옵니다. 그 단속 지역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적 차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적 트레일러도 수차례 요구 끝에 2시간 반 만에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항의 전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스티커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같은 물적 피해에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승용차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제동 안 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생명권에 있어서 너무 하지 않냐 시청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폭행 현장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미리 막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청과 전남도청 두 곳에서 매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가 살아있는데 여기에 골프장을 한다면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태는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일주일 전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회로 인해 소음 등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 때도 있었고 또 시위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그동안 마찰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같은 충돌 위험이 컸던 상황. 하지만 사건 당일 대부분 집회 참여자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경찰 역시 현장을 비우면서 결국 폭행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첫날 걔네가 처음에 이제 시비가 있었거든요. 이런 하지 말아라. 지들 시위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형사들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미리 지금 예견이 다 됐었는데 이제 한평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수사 촉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청원인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한평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영화 1987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연인의 슈퍼가 문을 닫았습니다. 애써 찾아온 관광객들이 헛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무심한 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달동네에 자리 잡은 서산동 연인의 슈퍼가 일주일째 셔터를 내린 채 문이 잠겼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찾아 이곳에 온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지만 아쉬움은 가득 남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안에 내부도 보고 싶고 하는데 좀 아쉽다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쪽 시화 골목길로 안내를 하죠. 연인의 슈퍼에 셔터가 내려진 이유는 소유주와 목포시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화장실과 주차, 방공호 출구, 주택 임대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목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소유주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해 1월부터 6개월만 사용하기로 했던 목포시의 임대 약속은 관광객들이 이어지면서 올해까지 1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임대가 장기화됐지만 예산도 마련하지 않는 등 소유주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실제로는 관심이 없거나 안 그러면 잘 돌아간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관심하고 아예 기본적인 어떤 지원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목포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목포시. 관광객을 맞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기본을 챙기는 섬세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9분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소형 경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경비행기는 기체에 펴진 낙하산이 추락 도중 고압선에 걸리면서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조종사 A씨도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SR-20 기종으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4인승 훈련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경비행기가 사람이나 건물이 없는 야산자락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피해 상황 파악과 함께 추락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선산 조성에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 사건을 어제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 자료를 살핀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회장과 계열사 사장 등 6명은 박 전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회사 돈 15억 원으로 나주 지역에 석산을 사들인 뒤 조경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교육용 스크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체 한 곳에서 53개 학교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알선업체에서 학교나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제품을 홍보하며 부정청탁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빛원전 1호기에서 일어난 원자로 수동 정지 사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빛원전 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